트레이드 2부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예린입니다. 미국의 ISM 서비스업 지수가 제조업 지수에 이어서 또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5개월 만에 가장 좋은 성적, 유럽도 지표가 좋았습니다. 유럽의 서비스업과 제조업 경기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복합 PMI는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50 기준선을 넘기며 경기 확장세에 들어섰음을 나타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은 뉴욕과 유럽 증시 모두가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혼조세로 마감됐다는 것입니다. 사상 최고치 부담이 일단 뉴욕에는 발목을 잡는 양상인데요. 우리 시장도 오늘 혼조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만큼은 상대적으로 선전했는데 사실은 조금 전부터 코스닥까지 하락 전환되면서 양시장 모두 파란불인 상황인데요. 옵션 만기 이틀 전 외국인들의 선물 쪽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현물 쪽에서도 이제 12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부진도 오늘 주가 하락의 원인일 텐데 1900선 지지력 테스트가 오늘 진행 중에 있습니다. 2부를 통해서 준비한 소식 미리 보여드리고 시작합니다. 네, 수급 분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KTB투자증권 김근호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까지 올 들어 최장 기간 11거래일 연속 샀던 외국인이 12거래일 만에 현물의 소폭이지만 팔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매수 강도가 조금 준다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팔자가 나오고 있고 선물 쪽의 매도가 장 초반치고 오늘까지 4월 연속 꽤 많은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순매수 기조를 좀 유지하다가 오늘 좀 순매도 기조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 쪽에서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선물에서도 매도 포지션, 코스닥에서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 장 초반에 비해서는 이 매수 포지션의 강도가 굉장히 좀 많이 약해진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일단 국내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 계속 강조를 했지만 목전에 좀 왔다, 상당 구간에는 좀 온 것 아닌가라는 심리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외 여건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장이 좀 뻗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매물로, 차익 매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외국인의 수급에서도 분명히 좀 느껴지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물에서 순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고 선물에서는 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기관이 항상 현물과 선물 포지션을 좀 다르게 가져가면서 뭐 해칭의 느낌이 더 크긴 한데요. 일단 기관 같은 경우에도 그간 코스닥에서는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유지했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순매도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가 외국인과 거의 동일선상에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나 시장 참여자들이 국내 시장이 그렇게 박스권을 쉽게 뚫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어느 정도의 이 한 수 접어주고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데 기관 역시도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국내 시장이 그간 어느 정도 좀 상단에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었었고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익들로 매물들로 좀 실현되는 것 아닌가. 기관 같은 경우에 또 최근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 이런 부분들까지 좀 더해지면서 일단 시장이 어느 정도는 조금은 그래도 정체 상태에 있었던 부분들이 컸기 때문에 오늘 뭐 외국인의 매물이 좀 나오면서 기관의 매물도 좀 동반적으로 좀 출회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스피, 코스닥, 선물 모두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제가 아침에 좀 봤을 때는 코스닥 쪽에서 순매도가 좀 나왔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순매수 기조로 좀 전환이 됐고요. 일단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틀 그리고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음봉이 나오다 보니까 포트폴리오에 이제는 좀 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순매수가 개인 쪽에서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일단 1900포인트가 지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또 1800포인트 쪽으로
방향을 좀 트느냐 안 트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개인과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포지션은 좀 발빠르게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포지션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시장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일단 개인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포트폴리오에 담는 의미는 그저 어느 정도 하락을 했다, 조정을 했다라는 의미에서 좀 순매수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이 강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외국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1800선도 깨졌었던 우리 코스피가 여기까지 올라오고 1940선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데는 외국인, 물론 그 뒤에 연기금도 있겠지만 그들의 덕이 컸었는데요. 외국인이 오늘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계속 매도를 일관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습니까? 속내 들려주시죠. 네, 외국인 같은 경우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담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종목별로는 최근에 좀 대응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 증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조금 상단에 분명히 최근에 좀 닿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오히려 뭐 종목별로는 괜찮은 것들이 좀 있긴 하지만 시장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들어오고 싶지 않다라는 심리 상태가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종목별로는 괜찮은 것들이 좀 있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뭐 매도 기조로 지속적으로 좀 유지할 가능성, 추가적으로 매물은 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외국인들이 그간 코스피 쪽에서 좀 담아놨던 포트폴리오 비중이 있기 때문에 장이 조금 조정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만기 때까지는 조금 더 매물들이 좀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 그러나 또 박스권 하단 쪽에서는 재차 좀 이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다시 재차 순매수 기조로 좀 변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물 시장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라는 심리 상태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분들이 체감을 하셨던 부분일 겁니다. 기관들이 그렇게 국내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이거나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상태다. 수급상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도 여실히 좀 심리 상태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수급에까지 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뭐 대형주든 코스닥 시장이든 어느 정도 좀 연속적으로 조정이 나온 틈을 타서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보자. 이 코스피 쪽은 연속적으로 3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담는 거고요. 이 코스닥 쪽은 계속 좋다가 오늘 좀 음봉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면서 오늘 정도 음봉이 나왔네, 조정이 나왔네, 좀 한 번쯤 이제는 좀 사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심리 상태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 조정을 이용해서 좀 포트폴리오를 발빠르게 좀 채워보려는 느낌을 굉장히 좀 강하게 받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한 1900 언저리인데 어떤 분들은 약간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뭐 조정폭이 어느 정도가 될지도 궁금하지만 1900선 언저리 정도에서 이제 사담아가는 개인들의 전략이 성공하리라고 보시는지요? 종합적인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개인적으로 1900포인트가 만약에 지지가 안 되면 1800포인트는 당연한 수순으로 좀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1800포인트가 깨진다면 하단 쪽으로는 뭐 1840포인트까지는 좀 열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1840포인트도 깨진다면 조금은 조정폭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미국 시장 먼저 좀 살펴드리면 미국 시장 경제 지표는 어느 정도 좀 좋게 나왔습니다. 사실 뭐 ISM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은 그래도 미국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경기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돌아가는 모습을 좀 보이지만 역시나 이 고점에 따른 차익 매물들의 또 공방 이 부분이 여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그렇게 쉽게 재상승세로 강한 상승을 좀 내뿜지 못하는 구간에 있다.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 약간의 어떤 이 안 좋은 이슈만 나오더라도 시장은 굉장히 좀 크게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환율 문제를 좀 걱정들을 하는데 일단 엔화가 강세로 좀 돌아서면서 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 일본 정부 자체가 엔저에 대한 부분을 용인하면서 엔저를 지속적으로 좀 끌고 왔는데 엔화가 강세가 된다면 좀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단 엔화 추세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실 때가 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들이 어느 정도 좀 개선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선 신호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는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국내 증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박스권 플레이는 계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 이유가 뭐 시장이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러니까 큰 이벤트들은 없지만 역시나 차익 매물들이 시장을 굉장히 좀 압박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비단 중요한 것은 이게 국내 시장뿐만 아니고 글로벌리한 시장 대부분의 어떤 이슈이기 때문에 좋았던 선진 시장들이 조정이 시작되게 되면 이 신흥 시장들의 조정폭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하시고요. 이 관심 업종에서는 대형주 쪽에서는 역시나 철강 업종과 화학 업종 여전히 유효해 보이고요. 그리고 중소형주에서는 제가 구간이 명관이다. 역시나 LED, 제약바이오를 저는 계속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뭐 LED 업종들이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과시권에 좀 있는 구간들이 아닐까, 시장 조정을 좀 틈타서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도 되는 업종들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조정만은 LED 여전히 매수하기 참 좋다. 관심권에 투자하라고 하셨고, 그러면 1950 정도 이상 약간 이제 추가 상승 그래도 열어놓으시면서 철강 화학을 단기 트레이딩 하자라고 하셨었는데 지수는 빠졌지만 여전히 철강 화학은 홀딩하고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히려 철강 업종을 좀 못 담으신 분들은 지수 조정을 이용해서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 놓으셔도 뭐 충분히 전략적으로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관심권에 둘만한 섹터까지 공개를 받아봤습니다. 김근호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선물시장 동향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옵션 만기 이틀 전인데 오늘 변동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주쌤 만나봐야 되겠죠?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50.20 깨졌더라고요. 오늘 지금 초반에 246선까지 밀렸는데 매매 공방이 아주 치열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일단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조정의 억지성이 있었고 어제 야간 선물에서 징후가 좀 하나가 있었습니다. 야간에서 이제 해외 증시 쪽에 그 조정포 자체를 좀 반영이 안 되면서 좀 끝난 모습들이 초반부에 이제 빠르게 내려왔었는데요. 하지만 이거는 해외발 그리고 삼성전자발을 이제 오늘 좀 붙여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눌림 조정이 확대되면서 출발했는데요. 이때 문제는 개인들이 나홀로 매수 포지션 상당히 확대됐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개인들의 포지션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상방 쪽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위쪽으로 너무 가다 보니까 따라붙지 못했던 포지션들이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포지션들이 좀 들어오고 있겠고요. 또한 이제 단가 작업용들도 신규적으로 지금 미결제가 증가되면서 들어오는데요. 현재 개인들의 공격적인 포지션 이후에 기관계 쪽에서 이제 금융투자와 투신 쪽에서 매수세가 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은 일단 기관 쪽에서는 방어 쪽 플레이가 일부 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개인들에 의해서 2단 하락 쇼크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외국인들이 주도하면서 매도로 확대 때리기보다는 기관계와 개인들의 포지션을 더해보면 비스무리하게 작성이 된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오늘은 신규적으로 미결제 부분들이 일부 개인 쪽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시장이 출발과 함께 2단 하락 쇼크가 나온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1단 이후에 리바운딩 쳤고 이 자리가 매우 중요했던 자리였거든요. 최근에 이 자리에서 일단은 들어오게끔 유도를 시킨 다음에 2단 하락이 나왔는데 이때 역시 개인들의 요 보시면 콜옵션이 여기서 확대가 되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이 2단 하락 쇼크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풋옵션 쪽에서 보시면 일단은 관망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풋옵션 자체가 시세가 지금 터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계 같은 경우 기존의 포지셔닝 자체를 해지 쪽으로 완전히 풀어버리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밀리고 나서 시장이 이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패턴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대중국 쪽 영향들이 조금씩 우리나라에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상해가 출발되는 시점인 10시 반에 변동 하나를 더 만들어내기 위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 보시면요. 프로그램 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확대가 되면서 출발되다 보니까 삼성전자 쇼크 부분을 이제 같이 움직였던 것 같은데요. 동시효과 막판까지도 별로 없다가
순간적으로 급락을 개파락을 만들어내면서 이 부분을 유발시켰는데 매도 자체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차익과 비차익, 특히나 비차익 쪽에서 2단 쇼크가 좀 발생이 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본다라면 현재 비차익 쪽의 드라이브를 가장 많이 영향력을 주면서 주고 있는 것은 외국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차익과 비차익 쪽에서 이제 스물스물 브레이크 자체를 걸고 있는 것은 외국인이 아니라 바로 기관 쪽의 플레이 쪽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현재 기준에서는 기술적으로 선물 지수는 고점을 정확하게 터치를 좀 못했습니다. 하지만 종합 지수와 종목군들 쪽에서는 터치가 좀 나온 상태에서 먼저 지금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추세가 완전히 전환됐다라고 보시기는 좀 약할 것 같겠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상해 출발 이후에 안정권에 들어오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리바운딩 자체가 조금은 높게 위로 형성이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양쪽 방향의 옵션 만기를 앞두고 내일 변동이 상당히 양쪽으로 커질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사전 포석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선물 옵션을 좀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옵션 쪽에서 싸움이 지금 일부 붙었습니다. 그래서 콜 옵션과 풋 옵션의 프리미엄 자체가 현재 동일하게 프리미엄이 붙고 있다라는 거, 옵션 만기의 장중 이벤트, 종가상은 양광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물시장 대응 전략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어제와 좀 다르게 어제는 거의 이쁜 뚱땡이도 없었고 창백한 뚱땡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출발과 함께 공격적인 창백한 뚱땡이가 앞봉에서 2개가 만들어졌다라는 거겠죠. 2단 쇼크를 만들어내면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하락 모멘텀을 가져왔는데 옆으로 브레이킹 자리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상해 출발을 눈치 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상해 중에서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는다라면 굳이 그렇게 많이 받을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지력 가능성을 좀 타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늘 장에서 밀려야 될 자리까지 지금 거의 다 임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모습이라든가 또는 다양한 이제 지수 관련된 종목군들을 놓고 본다라면 급락 자체를 연출할 만한 키는 아직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는 상해 출발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강조하는 상해 출발 포인트로 시간 변곡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개인들의 포지셔닝에 의해 따라서 변동성 엇박자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개인과 철저하게 지금이라도 반대로 하시는 거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번 8월물에서 상당히 제가 깜짝 놀랄 정도인 거는 한 번도 개인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장 좀 찝찝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기간 매도 확대 시 고점 매도 전략인데 지금 현재 기간이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고점 매도 전략은 조금 관망세로 좀 일관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지금 다시 떨어지는 속도로 봐서는 상해 쪽에 임박해 있다 보니까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점 부분의 인식을 좀 잡아드리면요. 네, 마지막 고점 인식을 좀 잡아드리면요. 위쪽에서는 250.25로 설정을 좀 여전히 상단을 좀 막아서 보겠고요. 중간 밴드 249.15로 설정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하단 밴드를 247점, 지금 45로 자막을 좀 보내드렸는데 현재 중요한 자리 부분에서 이제는 여기서 246점 초반대에 대해서 상해 출발해서 상해가 현재 기준 정도로만 출발이 된다라면 우리나라 하락하고 있는 0.7% 정도에서 하락 개파락 부분이 출발이 된다라면 브레이킹 지지력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열어두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애매합니다. 일단 원래 당초 잡으셨던 라인은 깨졌었고 중국 상해종합 출발했는데도 246지 기면 그때는 매도가 아니라 짧게지만 매수로 오늘 대응하면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데 246.20대 우리 아나운서께서 자리점을 좀 찾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246.20대에 대해서 지지력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고요. 그 부분에서는 기술적 반등을 이용하시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매수세는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요. 전반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 이 매도세가 내일과 모레까지 지속된다라고 보시기에는 좀 약합니다. 이미 상단 자체가 함이 언급이 되어 있긴 하지만요. 오늘 그 상해 출발 10시 30분에서 246.20대를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부터는 매수를 잡으셔도 그렇게 크게 물려 죽을 자리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추세 자체가 상당히 급속히 개인들만의 상방이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고 본다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마이너스 부분의 손절 구간을 0.5포인트 정도, 0.5포 정도를 잡아놓고 대응하시면 그렇게 위험한 매수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과 함께 선물 시장 팁 챙겨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에서 언제나 작전 세워주시는 한국밸류 21의 이두코 대표님께서 긴급 쪽지를 보내오셨습니다. 바로 다음에 대한 현금을 챙기자라는 매도 쪽지였었는데 잠깐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7월 2일 사실상 양봉 이후에 양봉 난날 추천을 해주셨었군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눈여겨 보여진다라고 하시면서 추천하셨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사실상 8만 원 정도 매수가 됐다라고 했을 때 오늘까지 약 한 달을 끌고 왔었고요. 장중할 때 조금 전에 89,900원 사실상 8만 원에 사서 9만 원 정도 수익이 지금 12% 넘게 난 상황입니다. 매도하시라고 지금 쪽지가 날라와서 대신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한 달 정도 이두코 대표님과 함께 매매하시고 홀딩하셨다면 오늘 정도의 현금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업앤다운 특징주 보여드리면서 특징주에 대한 대응법까지 알아보죠. 네, 먼저 업 특징주가 한 세 종목 정도 나와있네요. 라온시큐어 그리고 KTCS, 윌비스. 거꾸로 볼까요? 윌비스는요, 오늘 하반기 역대 최대 규모 순경을 채용한다라는 소식에 교육 서비스 기업이죠. 윌비스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KTCS는 전일 장 마감 이후 실적을 공시했는데요. 실적 좋았고 오늘 컨택센터에서 시장 점유율 1위 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역시 상승하는 이유가 되겠죠. 라온시큐어는 정보 보안 쪽에 일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국제 해킹 대회에서 세계 대회인데 3위에 입상을 하는 쾌거를 올렸다고 합니다. 오늘 모두 상승하는 업 특징주이긴 하나 역시 조금 안타깝게도 공통점은 상승폭이 많이 줄어있다는 것입니다. 두 자릿수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모두 한 자릿수 때 상승률로 많이 상승폭이 줄어있습니다. 이어서 다운주 보시죠. 오늘 다운주 가운데 삼성전자가 빠질 수 없겠습니다. 시가에서부터 마이너스 2%대 개파락했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125만 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도시바가 샌디스크하고 손잡고 반도체 공장에 한 4천억 정도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소식이 삼성전자는 이래저래 악재가 되는 모습입니다. SL은 밸류 부담 때문일까요? 오늘 4% 정도 조정받고 있고요. 삼성 SDI는 놀랍게도 21선까지 쳐졌었는데 차 실현 매물이 좀 나오다가 현재는 약보합권까지 낙폭을 많이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먼저 업종목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동부증권 방배지점 김혜란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라온시큐어 분석부터 들어볼게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보통신기술 통합보안기업인 이제 라온시큐어가 미국에서 열린 국제 해킹 대회 데프콘 CTF에서 3위의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국내 ICT 보안기술 역량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입증했다라는 기대감에 장 초반 주가 급등세에 이어졌는데요. 지금은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 출회로 주가 상승폭 줄이고 소폭 마이너스 전환한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통신사들이 공동으로 유심 인증 서비스 시작하면서 모바일 보안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해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 급등으로 인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안 솔루션 업체로서 이제 모바일 보안 부분에서 매출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등 이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21선 위치한 2200원 선 아래 20일 눌림목 분할 매수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업종목은 KTCS인데요. KTCS는 이제 KT 계열의 컨택 서비스 전문 업체입니다. 이제 다산콜센터라든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런 공공기관 컨택센터 시장 점유율 1위 회사인데요. 전일 이제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 증가한 69억 8,200만 원 공시하면서 이런 실적 호도에 따른 이제 급등세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우선 KTCS의 이제 매출 비중 살펴보면은 올레 서비스가 40% 정도, 그리고 이제 컨택센터 사업이 16%, 그리고 124 번호 안내가 12% 정도로 앞으로는 향후 이제 컨택센터 사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른 추가적인 실적 개선 가능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지금 좀 살펴보시면은 기관들의 꾸준한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시장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추격 매수 접근보다는 오히려 2,800원 선 아래에서 분할 매수 접근하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업종목은 윌비스인데요. 정부가 하반기 경찰 채용 확대 소식에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13년도 지금 2차 이제 순경 채용에 4,262명 선발하기로 밝혔는데요. 이 4,262명 이제 단일 차수 선발로는 최대 규모고, 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공무원 응시 인원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라는 소식까지 덧붙여지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윌비스가 주로 하는 게 이제 7급이랑 9급 공무원, 그리고 경찰 시험 관련 고시 전문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제 올 하반기 일자리 창출에 5조 원 투입할 거다라고 보도되면서 이제 일자리 관련 테마주로 또 테마가 형성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윌비스의 펀더멘털 보시면은 1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14억 7천만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63% 가까이 굉장히 급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외형 축소라든지 이익 성장세가 주춤하는 모습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단기 테마에 따른 이제 신규 편입하시기보다는 오히려 1,600원 선 반등한다면은 비중 축소 접근하시는 것이 보다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징주 라운시큐와 KTCS에 대해서는 눌림 매수 혹은 분할 매수 긍정적인 의견 보여주셨지만 윌비스에 대해서만큼은 반등 시 비중 축소하자 1,600원 라인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 들어야겠네요. 강보경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애플 제품 사실 뭐 계속 팔 수 있게 좀 해달라 그런 뉘앙스를 펼쳐서 논란이 됐었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에 추가 악재가 있는 것 같네요. 네, 오늘 삼성전자 악재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전일 나왔던 애플 수입 금지 결정에 대한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 영향으로 이틀째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바와 샌디스크에서 반도체 공장에 4천억 엔을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나로 따진다면 약 4조 5천억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투자해서 낸드 플래시 메모리 공장을 세우겠다라는 니온 게이자의 신문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도시바는 새롭게 설립될 생산 설비에서 16에서 17나노미터 반도체를 생산할 계획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현재 도시바는 19나노미터의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신문에서는 도시바와 샌디스크가 단일한 실리콘 웨이퍼로부터 더 많은 반도체를 만들어 삼성전자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전했고요. 향후 생산 규모를 현재보다 20% 정도 늘릴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반등 구간에 있는 상황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는데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여기서 추가로 하락한다면은 120만 원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지금 125만 원까지 내려오면서 지난번 저점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악재가 나온 상황에서 시장까지 받쳐주지 않고 박스권 상단에 있는 분위기라면 여기서 120만 원 터치를 했을 경우에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는 부분 감안하고 이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지지하는지를 조금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SL 말씀드립니다. SL 현재 4.2% 하락하면서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5,650원입니다. SL은 오늘 새로운 리포트가 나왔는데 내용은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SL에 대해서 경쟁사의 시장 침투 확대로 국내 점유율 하락이 예상되고 기대를 모았던 신제품 성장 동력이 되기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라는 좀 부정적 리포트가 나왔고요. 현재 수준에서 상승 여력은 13% 정도로 목표가까지 제한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경기 침체가 좀 심화되면서 역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을 나타낸 것 같고요. 올해 주당 순이익이 실제로 수치로 봤을 때는 컨센서스 대비 한 40% 정도 성장 예상이 되는데 이는 올해 토직 매각 차익이 180억 포함됐다라는 부분을 감안할 때 실제로 성장하는 부분은 크지 않다. 그래서 다소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SL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굳이 시장에 맞설 필요는 없다라고 보이고요. 여기서 따라서 관련 부품으로 교체하는 것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추세가 살아있는 예를 들어 평화종공이나 일지테크 같은 밸류도 싸면서 고점 부근에서 추가로 크게 하락하지 않은 종목들 좀 안정적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렇게 악재가
뉴스가 나와서 하락하는 종목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요즘 굉장히 핫한 종목이죠. 삼성 SDI 말씀드립니다. 삼성 SDI 오늘 장중 2.7% 정도 하락했다가 16만 원 터치하고 현재 낙폭은 줄이면서 16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3거래 연속 음봉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날 장 초반 외국계 증권사인 CL증권에서 거의 4만 주 정도 순매도가 아침부터 나왔고요. 단기 급등에 따라서 고점 부근에서 차익 매입을 출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새로운 악재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삼성 SDI는 자동차용 2차 전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 등에 대한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4월 23일 12만 500원 저점을 찍은 후에 거의 40%가량 바로 다이렉트로 상승하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지금 오히려 저는 조정이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점 부근에서 따라가시기보다는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시고요. 지금 21선이 놓여있는 16만원 전후에서 일단 1차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보시고, 그리고 17만원 선에서 다시 매수하는 그런 박스권 전략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여기서 추가로 만약에 16만원을 이탈해서 여기서 낙폭이 확대가 된다 할 때는 지금 이평선의 괴리가 좀 크기 때문에 그때는 한 2% 정도 손절 라인으로 두시고 좀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6만 원 언저리에서 삼성 SDI는 모아가면 좋지만 16만 원을 또 깰 경우에는 마이너스 2% 정도 손절 라인 정하고 매매했으면 하는 바람 보여주셨습니다. 강보경 대리님, 다음 주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시 30분경인데요. 코스피가 장중 1900선을 지금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1899.94. 삼성전자의 낙폭이 한 2%가량 벌어지고 있는 것, 외국인들의 12거래일 만에 현물을 매도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선물을 옵션 만기 이틀 전에 3,500계약 넘게 장 초반인 것 치고 많이 파는 것, 여기에 기관까지 현물 쪽에 쌍끌이 매도를 보이는 것, 전부 다 부정적입니다. 오늘 같은 날 개인은 그러나 거래소 그리고 코스닥까지도 모두 매수로 대응하고 있네요. 자, 앞서 전문가들이 오늘장 관련해서 이렇게 해보라고 전략 주셨었는데 1900선을 살짝 반납하는 상황에서 오늘장 관련된 전문가 조언들 한데 모아서 다시 보여드립니다. 네, 먼저 김동섭 이사님은요, 만기일 앞두고 조정 가능성이 있다. 목요일은 옵션 만기일이죠. 1900포인트 이탈하면 매수로 대응하자라고 하셨는데 지금 막 그런 순간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사님은요, 1870선까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계십니다. 유창희 대표님은 외국인들 선물 매매 동향 중요하다라고 하셨었는데 오늘 아예 4,000계약 그 이상 넘어가는 많은 선물 쪽에 매도가 나오면 옵션 만기는 조금 가볍게 넘겨볼 수도 있다라고 비유를 주신 바 있고요. 정태근 팀장님은 기관의 수급이 조금 최근에 양호한데 그런 섹터인 전자결제주에 관심 갖자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탑픽 종목은 제가 끝까지 좀 여쭤봤었는데 KG 모빌리언스라고 대답해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이드코 대표님은 역시 뉴욕 증시 다우지수 21선 이탈력을 체크하자라고 하셨었고, 연기금이 어제 오래간만에 계속 매수하다가 살짝 매도했는데 연기금 매매도 좀 눈여겨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일단 연기금은 다시 사고 있습니다. 김근호 과장님은 차익 매물로 시장이 결국 1900선대로 회귀하면서 박스권에 들어와 버렸는데 이럴 때일수록 지난번에 못 잡았던 철강화학을 한번 매수해보자라고 하셨었고, 오늘 조정 보이고 있는 LED와 오늘 역시 강한 제약 바이오 섹터 동시에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고 역시 관심권에 둘 만한 섹터까지 공개해 주셨었습니다. 네, 전문가 공감도 알아보겠습니다. 동부증권 목동지점으로 가죠. 박성일 대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리님만의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1900선 이탈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 순환매가 한 번씩 다 일어났죠. 그 이후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조정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실적 발표가 거의 다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모멘텀이 없습니다. 실적 모멘텀이 없다고 보면 하반기에 출구 전략 우려가 우리 코스피 자체를 누를 수 있는 요인이 다시 한번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형주는 조금 1900 미만에서는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을 필두로 해서 제약이나 바이오 업종이 워낙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근데 셀트리온의 매각 이슈가 마무리되지 않는다고만 하면 제약이나 바이오 업종은 중기적으로도 계속 이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정시마다 매수로 대응하는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약간 더 나은 모습 최근에 보여줬는데 코스닥이 어떤 중소형주 위주로 지금 짜여 있잖아요.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조금 더 나은 모습 나올까요? 더 좋은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 국내 유동성 자체가 크게 공급이 되고 있지 못하죠. 그런데 기관이나 개인들, 외국인들 모두가 수익률 게임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무거운 주식들을 움직이기보다는 가벼운 주식들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 정책적인 측면에서 봐도 지금 현재는 중소기업, 작은 회사들을 밀어주고 있는 정책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구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매력도가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적 수급을 봤을 때도 일단은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실적 우량주 쪽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지난주에도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코스닥 실적 발표와 맞물려서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상대적으로는 오버슈팅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약과 바이오주에 대한 강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좋게 보셨는데 그럼 제약 혹은 바이오주 가운데 한 종목만 알려주시죠. 예, 부광약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광약품은 이제 치약을 만들어서 유명해진 회사인데 네. 최근에 이제 신약 관련 개발주들 바이로메드나 셀트리온이나 레고캠 바이오가 뜨기 시작을 하면서 부광약품이 가지고 있는 이제 안트로젠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고 안트로젠 IPO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전일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호한 현금 흐름 400억 이상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정부의 제약 산업 지원 정책의 수혜도 볼 수 있고 지속적으로 지금 대량 신약을 발표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약들이 안정적인 기존 매출에 추가적으로 더해진다고 봤을 때는 모멘텀도 있고 안정적인 구조도 사업 구조도 갖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리고요. 매수는 14,000원 정도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 주가는 16,000원까지 그리고 손절은 일단은 13,000원 정도로 짧게 잡으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부광약품, 제약바이오 좋게 보시는데 그중에 한 종목으로 관심 가져볼 만하다 얘기 들어봤습니다. 동부증권 박성일 대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장이 열린 것 같습니다. 전일까지 닷새 연속 올랐던 상해 종합지수가 오늘은 약간 약보합세로 눌리면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뭐 크게는 아닌데요. 코스피가 이미 중국장이 열리기 전에 1900선을 내준 데 이어서 중국장이 막 열렸습니다마는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보다 0.3% 정도 아래쪽이네요. 2040선대 정도 초반에서 개장을 했습니다. 네, 중국장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장이 어제까지 야금야금 아주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약간 눌리고 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산화정책 조금 완화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증시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전일 2050선을 터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매도 물량들이 좀 출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산화 제한 완화 정책에 따른 유아 관련 업종들의 강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산화 제한 완화로 인한 시장에서의 소매 관련 업종들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HSBC에서 7월 서비스업 PMI 지수 51.3을 기록하면서 전일 증시에는 이런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되면서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던 가운데 지금 중국의 IPO 재개가 10월 이후로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 수급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조선산업 재정 지원안이 발표가 되면서 조선 관련 업종들 어깨 재편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조선업 관련 업종들의 강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중국 증시가 중국 정책들이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는 않고 있지만 업종별로 지원안을 내놓고 있고 소규모 재정 지원 정책들이 나오는 등 증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 완화에 큰 도움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시장에서 뚜렷한 상승 모멘텀의 부재 속에서 관망 심리는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2050선에서의 강한 안착보다는 2050선 내외 혼조장세 움직임이 당분간 좀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런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우성재 팀장님을 통해서 중국 증시 분석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대 차트민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1900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 잠깐 말씀드려보자면요. 확실하게 조금은 양매도 같이 좀 나와줍니다. 개인분들 조금 기술 받지 마시고요. 잠깐 되게 보시고요. 1900 위로 좀 올라갈 때 그때 조금 매수하시는 전략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지켜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삼성전자 효과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오바마 효과 조금 안 좋지만 조금 어느 정도 좀 갤럭시 노트 3에 대한 부분이 9월 4일날 또 발표가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그 관련된 부품들도 반등을 줄 것이고, 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것도 바로 그런 거고, 또 삼성전자 역시나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잡혀주면서 주가도 또 반등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건데 코스닥 보셔야 됩니다. 코스피 아닙니다. 지금 계속 제가 일주일 넘게 말씀드립니다. 꼭 좀 기억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 종목 보겠습니다. 한 종목 수익 실현했습니다.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총 6가지 종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세코닉스가 오늘 고가 기준으로 한 6%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목표가는 3%였죠. 네, 수익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나 3% 목표가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 실리콘웍스가 고만고만이고요. 유진기업도 고만고만이고요. 자, 그리고 뭐 캠시스 조금 빠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 세코닉스랑 같은 카메라 부품주기 때문에 한번 추가적인 반등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좀 더 가져가도록 하고요. KPF 소폭 수익 중이고요. 코렌 역시나 소폭 마이너스네요. 거의 딱 고만고만하다는 거. 손절가도 안 가고 수익도 안 가고 딱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딱 전부 다 5가지 종목에 대해서는 좀 더 보유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가지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역시나 삼성전자에 대한 수혜가 큰 종목들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좀 제가 봐도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좀 사고 싶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기대하십시오. SFA를 가지고 나왔고요. 두 번째 종목은 엔텔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SFA를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SFA 지금 현재 57,400원 정도인데 이 종목을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 자, 전 고점에 대한 부분 일단 차트상으로 뚫으려는 시도가 보이고요. 골드크로스 초입 구간에다가 또 하나 실적 양화죠. 그리고 갤럭시 노트 3가 OLED, 아몰레이드 관련해서 조금 제품으로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오늘 시장 대비해서 양호하거든요. 자, 지금 1.4% 정도 반등을 줍니다. 차트를 보면서 또 수급 상황과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열어놨습니다. 지금 현재 SFA 차트, 지금 전고점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57,000원대 부근 자체가요. 전 고점에 거의 한 달 정도 놓아줬던 그 박스권 고가 부근입니다. 지금 현재 한 일주일 정도 박스권 형태 57,000원 부근에서 6,000원 후반대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바로 골드크로스 초입 구간에서 상승 랠리를 조금 준비하고 있는 흐름이 조금 포착이 된다는 거죠. 갤럭시 노트 3 언제 발표한다고요? 9월 4일입니다. 자, 한 달 남았고요. 당연히 관련주들 분명히 크게 상승 줄 겁니다. 8월 중순부터 코스닥 실적 발표 들어갑니다. 당연히 실적 좋은 종목들 반등 지금부터 줍니다. 지금부터 줄 거예요. 코스피에서 나갔던 수급 코스닥으로 옵니다. 여러분 그거 놓치면 안 되고요. 또 하나 수급적인 부분 체크해보자면요. 자, 수급 열어보겠습니다. SFA 수급 기관들과 외인들이 꾸준하게 매수가 그래도 이어지고 있는 흐름 자체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장에서도 많이 빠짐에도 다른 종목 다 빠짐에도 불구하고 나홀로 잘 가고 있어요. 역시나 그렇죠? 수급이 들어온다는 소리겠죠? 꾸준하게 조금 관심 가지시고 대응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 엔텔스입니다. 자, 이 종목도 역시나 실적에 대한 부분이 기대가 굉장히 크고요. 역시나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단기적인 차트 바닥권을 좀 완성한 단계인 것 같아요. 자, 항상 깨졌던 부분 자체, 최근에 요즘 깨졌던 61선 라인, 그리고 예전에 오르기 전의 라인도 역시나 굉장히 밀집되었던 구간이었는데요. 지금도 살짝 터치한 이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 흐름 자체가 조금 20일선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 자체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엔텔스 전형적인 실적주고요. 차트 잘 가지고 있고요. 수급상으로 봤을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관들 그렇죠? 잘 사주고 있어요. 외인들도 다시 붙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투신권 잘 사주고 있고요. 기관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다시 이 종목을 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엔텔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뭐 단기 바닥 확인이 완료돼서 제가 골드가 소요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반등을 준다면은 전 고점 라인인 한 15,800원 이상까지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급적으로 터닝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하나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랠리를 준비할 바로 시점이 이제 왔습니다. 그 점을 꼭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어떤 종목을 조금 추천드릴까요? 저는 오늘 갤럭시 노트 3에 베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SFA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현재가 57,400원인데요. 57,400원 부근에서 자, 현재가 열어볼까요? 57,500원으로 하죠. 57,500원까지 매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종목 왜 사야 되냐? OLED 관련한 이슈 이제서 나왔습니다. 자,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테마성을 띠자마자 바로 그 첫째 날부터 항상 매수해야 되죠. 요즘 추세가 테마 약간 조금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첫날 매수해야 돼요. 첫날 매수하고 난 이후에 주가들이 잘 움직여 주거든요. SFA 지금 그 모멘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으로 매수하셔야 됩니다. 늦어도 내일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반등을 준다면은 6만 원까지 갈 수 있다 판단됩니다. 목표가는 제가 3% 잡고요. 손절가는 한 5만 한 6,000원, 5,000원, 6,000원까지 볼게요. 5만 6,000원으로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SFA 말씀을 좀 드렸고요. 3%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이라 좀 보고 있습니다. 김선윤의 차트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우리 증시는 1,900을 붕괴시킨 채로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물론 낙폭이 더 벌어지는 것은 아닌데 삼성전자가 일단 125만 원 주가를 내주었고요. 외국인들의 이 시각 현재 선물 매도 폭은 4,200계약 이상으로 많이 불어나 있습니다. 옵션 만기가 이틀 뒤면 이제 맞게 될 텐데 외국인들 선물도 많이 팔지만 현물도 12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 속에 1,900선을 내준 아침입니다. 이상 출발 증시 와이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